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기동, 초산동, 상규동의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며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1600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읍농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유진섭 시장님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정읍농악 발전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분야의 문화시설들은 용도에 적합한 시설과 합리적인 운영이 될 때 설립 효과의 극대화로 그 분야의 문화가 발전됩니다. 따라서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과 분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읍시 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2호는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정읍시 농악단체 관련 보조금 예산 약 6억 4,400만 원 중 20개 읍면동 농악단 예산은 5.6%로 한 개 단체당 180만 원씩 총 3,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약 3 내지 400명이 활동하는 읍면동 농악단에 지난 10년 동안 각 연도별 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매년 얼마씩 증액되었으며 2020년 예산 확보 계획은 얼마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정읍농악이 호남 우도농악의 종가이자 근현대 농악의 중심지로서 과거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1년 12월에 정읍농악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고유성, 형식미, 표현미의 원형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2018년 11월 정읍농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고 그 결과물로 정읍풍물군 연구, 정읍농악 발전 계획 수립 학술 보고서를 각각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초 단계인 읍면동 농악단, 중간 단계인 정읍농악 보존회, 전문 단계인 시립농악단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3단계 발전론을 제시했습니다. 정읍시 농악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6호에는 정읍농악의 교육, 전승,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국가문화재화 및 국제화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3단계 발전론과 유의 같은 조례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악인 육성 계획 및 농악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정읍천 편의 및 놀이시설 증강과 야생화 벨트 조성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천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자연형 하천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오신 데 대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수질과 생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읍천을 눈으로 보고 운동만 하는 하천에서 도심 속 즐거움을 주는
휴식 공간으로 기능을 넓히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변로와 정읍천 교량들의 경관 등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추가 설치, 제방 위쪽 나무 그늘 아래에 약 100 내지 200m 간격으로 벤치 설치, 과거 양어시설인 정주교 아래쪽 보 아래에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악취발과 미간을 해치는 노후시설의 정비, 담양 중록원 앞 천에 있는 오리배 같은 가족 물놀이시설 등 경관 및 놀이시설을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천 제방 범면 호안에는 아름다운 금계국이 만발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심의 미관을 위해 정읍 인터체인지 입구 하모교에서 내장산 입구에 이르기까지 제방 좌우 고수 호안 및 저수 호안에 간절기 꽃을 심어 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컨대 봄꽃이 진 후 꽃이 적은 5월에서 8월에 피는 다년생 화초이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금계국, 코스모스, 노란 창포 등을 약 20 내지 30m씩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심어서 야생화 벨트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화기에 따라 봄부터 가을까지 도시의 내부 미관을 아름답게 해 관광객을 위한 또 하나의 볼거리이자 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호남고 및 원마트 앞 교통 관련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 10일 호남고 및 정읍고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여부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 추진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뢰 결과 회신서는 어떤 내용이며 지금까지 검토하신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만약에 시설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하면 가능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호남고 사거리에서 원마트에 이르는 길의 교통이 복잡한데 갓길 주정차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방법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보은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 분야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농악단의 지난 10년 동안 연도별 지원 금액과 매년 증액 금액 그리고 2020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호남 우도 농악의 중심지로 마을마다 전승되어 온 농악의 전문 예능인의 뛰어난 기회가 더해져 매우 높은 예술적 수준의 구성진 가락으로 전국 최고의 농악으로 평가받는 정읍농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정읍농악은 지난 96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어 정읍농악 보존, 전승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다양한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읍면동 농악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 농악단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토착, 마을 농악을 보존, 전승해온 정읍농악의 뿌리를 이루는 단체로 2019년 현재 21개 읍면동 농악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간 매년 180만 원씩 3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정읍농악의 매을 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갈수록 읍면동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악단 유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자발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정읍농악 뿌리인 읍면동 농악단의 운영 실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전승 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7월 중 농악단 회원수, 실제 활동과 연습의 여부, 경연대회 참가 실적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하고 실력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있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농악단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 편성 시 선별적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읍면동 농악단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악단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농악단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악인 육성 계획과 농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 농악은 정읍농악의 뿌리인 읍면동 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정읍농악 보존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두 번째, 정읍농악 보존회와 개인 보유자에게는 전수활동비를 지원해 전수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 농악단인 시립농악단은 각종 공연을 통해 정읍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 위상을 뒤높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전승체계를 구축한 현 정읍농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읍농악 전수회관을 건립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전문 농악인 전승교육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악인 육성을 위하여 정읍농악 활성화 학교 육성 지원사업 6개교 사업과 정읍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 1개소를 통해 관내 학생들이 농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악기 구입비, 강사비, 대회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농악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농악 전수를 통해 농악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농악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전수회관과 농악단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역할을 강화해 정읍농악 교육 및 전수에 힘을 싣겠습니다. 다음은 정읍농악 전수회관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하고 시설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유아를 위한 유아 프로그램, 시설 및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계층별 연령에 맞는 전수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하여 전수교육을 강화하고 열린교육 체험회장으로 농악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동계학예 방학 기간 중에는 대학생 전수교육, 그 기간 중에 시행되는 대학생 전수교육은 강사진의 강화로 농악 전공자와 대학생의 지속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적으로 정읍농악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급 농악인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농악단에 찾아가는 공연과 교류 경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확대로 농악이 일상의 문화로 인식되게끔 그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 관람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교양 증진에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연 및 체험으로 농악을 자주 접하게 하고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예술로 인식시켜 미래의 농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타 시군과의 교류 공연을 통해 정읍농악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는 우리 농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애양심 고취 및 농악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쉽고 자연스러운 문화예술로 농악을 느끼게 하고 즐기고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 농악 한 곳에서 쇠잡이의 장단에 맞춰 모든 악기가 연주를 하듯 정읍의 농악인들이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쇠잡이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읍농악 연구자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저변 확대 활동을 통해 현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정읍농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정읍농악의 옛 명성을 되찾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전통문화 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행정 분야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읍천의 경관, 휴식공간, 놀이시설, 보강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읍천 경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천에는 현재 정동교와 벚꽃로를 중심으로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관광이 관광 분야의 중요한 트렌드가 되어지면서 도심의 경관이 관광 목적지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도시 경관의 매력을 증진시키고 정읍시 야간 경관 조성 계획을 수립해 야간 경관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심 경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야간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 공간과 놀이시설 보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읍천 시내 구간은 국가 하천으로 수질과 생태 영향뿐만 아니라 계획, 홍수위 등을 고려해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방 위쪽 나무 그늘 아래 벤치 설치는 적정한 위치와 간격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악취 발생 등 미관을 해치는 식이보 및 양어 시설은 장마철 이전에 정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담양 녹주원 인근 영산강에 있는 가족 물놀이 시설과 같은 정읍천의 놀이시설 보관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정읍천은 저수로 폭이 평균 25에서 30m로 협소하고 상류의 유형 면적이 적어 수량 부족으로 오리배 등 수상 레저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도로 입구 하무교에서 내장산 입구에 이르기까지 정읍천 제방의 야생화 벨트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구간인 상동교 상류는 하천의 호안에 금계국이 이미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공원에서 내장산 문화광장까지 약 4.5km 구간의 자전거도로 인근에 꽃 향유와 황금 달맞이 꽃을 식재하여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읍천에 간절기 꽃을 심어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더 아름다운 정읍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 분야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남구와 정읍구 해전교차로 설치와 관련 검토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 지부에서 해신한 내용은 4차선 교차로의 해전교차로 설치 기준은 원형 내 저번의 직경이 45m가 되어야 하나 호남구 사거리는 해전 내 저번이 부합되지 않아 면적이 협소하고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정읍구 사거리는 해전교차로 설치 예정 구간인 시기중흥아파트 측과 정동교 교량 측 면적이 협소해 해전교차로 설치 부적지로 또한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해전교차로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또 그 보완 대책에 대해 추가로 물으셨습니다. 호남구 사거리에 해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시기 현대 아파트 앞 상가 세 채와 맞은편의 상가, 호남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지 않아 토지나 건물 보상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호남구 사거리를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로 전라북도에 사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읍구 사거리는 2019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9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질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이 끝나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호남구 사거리에서 엄마트 구간의 교통흐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호남구 사거리에서 유창 아파트에 이르는 길은 현재 3차로로 한 차로를 노상 주차장으로 설치 내용으로 도로교통공단과 정읍경찰서에 의뢰하여 교통소통과 주정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섭 의원님 답변자로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뿌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에서 정읍농악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 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우리 정읍농악이 우리 호남 우도농악의 소위 종갓집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 과거의 그 명성이 화려했던 것을 다시 되찾고 또 원래 우리 정읍농악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어떤 향토적, 토속적인 농악 발전을 위한 어떤 충정에 의한 것이지 현재 우리 농악 단체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을 제가 조장을 하거나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밝혀드립니다. 자, 답변서 이쪽 상단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2019년도 21개 읍면동 농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 매년 이렇게 180만 원씩 11년간 약 한 3억 2천여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농악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읍면동 농악단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관계자분들의 얘기입니다. 또 그 답변서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그 180만 원씩을 동계를 했습니다. 매년. 증액이 없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그 비율마저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읍면동 농악단에서 뭐 해마다 순증을 해주면 더없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의원 사업이라는 게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읍면동 농악단이 그 필요한 비용들은 많이 그 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정액을 지원하는 예산 내에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또 필요한 뭐 악기 구입이라든가 의상 구입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조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농악단이 이렇게 뭐 시립농악단이나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하는 농악단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면 뭐 읍면동 농악단에서 싫지 않겠지만 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기량의 공간까지 지나치게 예산에 의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한 비용에 최소한의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 읍면동 농악단이 명분만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있고 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또 반납된 단체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악 명분과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단체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좀 차별화해서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도 선별적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1년과 2018년도에 우리 정읍농악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가 이렇게 두 차례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정읍농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특성으로서 그 고유성과 형식미, 표현미를 정읍농악의 기초 단계부터 시립농악단, 즉 전문 단계까지 어떻게 해서 개성하고 이것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말한 정읍농악의 풍물굿의 어떤 특성을 보면 우리 정읍농악은 판굿으로서 풍물굿의 짜임과 내용 형식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서 상당히 높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악하무
힐하고 해서 그 연주와 노래와 그리고 집단적인 놀이인 어떤 무용, 그 다음에 연극놀이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서 예술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고, 또 1910년 그 일제치하에서는 우리 정음농악이 호남 우도농악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좌도농악까지 그렇게 포용을 해서 종합적인 이렇게 풍물굿으로 이 내용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마 그 당시에 그 보천교에서 이 농악을 종교의 의식으로, 즉 의례로서 이 풍물굿을 받아들여서 이런 특성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칩의 구성면에서 볼 때 정음농악 장구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노름세면에서 봤을 때는 집단놀이와 개인놀이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잡생놀이가 이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정음농악만의 이렇게 그 특성을 갖춘 것으로 이 학술대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음농악이 일단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확고하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모아져야 되고, 지금 그 다른 지역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농악의 어떤 그 컨텐츠들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음농악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정음농악이 연예농악으로서 판굿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에는 이 판굿은 앞굿과 뒷굿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앞굿만이 좀 연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 얘기는 정음농악이 그 완전한 실체로서의 어떤 공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반토막적인 그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기초농악인 그 마을농악, 즉 읍면동농악과 그다음에 중견농악인 도지정문화재 9-2호인 정음농악 보존회를 중심으로 한 아마추어 농악, 그 다음에 전문 농악 단체인 시립농악단으로 이런 특성들이 전승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단체에서 활동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반인들 중에서 기초농악, 즉 읍면동 농악단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중견농악으로 키우고, 또 그 중견농악에서 역시 우수한 기량을 이렇게 발휘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립농악단으로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상승시켜서 채용해 줌으로써 기초, 뿌리부터 줄기까지 튼튼한 이런 어떤 정음농악의 특성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기반 구축을 저는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생각은 어떤지 좀 여쭙습니다. 지금 정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정음 우도농악의 3단계 발전론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읍면동 농악단은 다만 구성되어 있는 연령 구조를 보면 대부분 중년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3단계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읍면동 농악대가 조금 더 젊은, 일찍 농악에 조금 입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중년 이상으로 구성돼서 그때 이제 기초를 배우시면 이게 이제 중간 단계인 보존회, 또 이제 가장 프로인 시립농악단까지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농악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은 그들이 성장하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농악단에서 출중한 기량들을 조금 쌓을 수 있는 젊은 기초반들이 우도농악 전수회관을 통해서 그 기량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능력을 좀 배양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최상급반인 시립농악단으로 진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농악의 구성 요소 중에 꼭 그 특별히 나이하고 관계없는 그런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읍면동 농악단이 이렇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여러 경험과 기량을 쌓으면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우동화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복원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도농학에 대한 완전한 복원이 없이 우도농학의 성지다, 뭐 우도농학의 발상지다 하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복원을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서 약간의 그 뭐 변화를 갖는 것은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도농학이 온전하게 복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도농학의 옷을 입고 계승이 되는 것은 나중에는 우도농학의 본체를 우리가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 실은 호남 우도농학의 정읍이 가장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보천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보천교회는 그때 당시에 뭐 100여 명 이상이 농학단을 구성을 했고 또 거기에 상당한 실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천교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그 상당한 실력자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아마 호남의 우도농학 정읍의 농학이 그때부터 이제 그 색깔이 조금씩 변질이 되는, 변질이라기보다는 우도농학의 맥을 잇는 한계가, 인적 한계가 와버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아쉬운 측면이고, 이제라도 우도농학의 원료를 찾아서 그 정체성을 좀 복원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바람직한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정확하게 그 저와 같은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드리는 그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 한계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답변서에서도 사쪽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읍농학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농학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농학인 양성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농학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도 보면 정읍농학 활성화 학교 육성 지원 사업으로 매년 초중고에 그 6개교에 500만 원씩, 그래서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를 보면 뭐 지원이 안 돼 있어가지고 5개 학교밖에는 또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정읍농학 전성학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중학교 1개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고등학교에는 아예 이게 지금 지원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읍농학의 어떤 기반 형성이 너무 지금 미약한 현실입니다. 아까 답변소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읍농학의 특성을 살린 농학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수업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취미 활동이든 본인이 여기에 이제 어떤 재량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많지만, 실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뭐 거기에다 시간을 좀 할애할 시간이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대학도 진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재량, 능력을 뛰어남을 확인한 친구들은 이제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기량을 연마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중학교를 넘어서서 고등학교까지 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우도농학의 복원의 문제가 빨리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규 과정을 뭐 포함하기는 어렵지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방학 시간이든 아니면 조금 시간을 쪼개서 그 우도농학 복원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학교 과정하고 관련해서는 뭐 현 상황을 뭐 유지하는 게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방과후 수업만 가지고서는 전문 농학인으로서 어떤 실력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생활농학인으로서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초중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기량을 가르쳐 주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습득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 있는 어떤 특정 시립 고등학교와 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농학을 전승을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관계자분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참조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농촌 인구가 급감하면서 또 고령화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은 농학의 인적 자원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 상황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농학이라고 하는 어떤 예술적 경쟁력도 또 한계가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읍시가 문화 분야의 어떤 양성을 위해서 정읍 시립농악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준상임과 이렇게 비상임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이런 상임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한 10여 개 남짓 정도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고비용 저효율의 어떤 구조 속에서도, 물론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꼭 그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는 걸 감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규모 속에서도 이런 시립농악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립농악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사쪽에서 답변서 이렇게 보시면 정읍농악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열린 교육 체험의 장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확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농악의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농악 정책과 이 전문가 단체의 농악 정책이 함께 병행이 되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 이미 학술대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악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도 않지만, 이게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농악이 어떤 그 오락에 좀 재미있는 어떤 오락적 기능을 좀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어떤 치매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뭐 근력을 좀 기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평생 학습의 어떤 사회 교육으로 이런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야 뭐 기량이 우수하니까 자기들이 잘 하원만 된다면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서 그 분야는 특별히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어떤 그 농악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그 열린 체험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길게 물으시니까 제가 앞에 질문을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반 시민들이 농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려면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농악 한두 개 정도는, 최소한 하나 정도는 기초반을 좀 들어가서 배워야 농악에 대한 관심을 갖지, 오로지 귀만 가지고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꽹과리든 장구든 어느 하나라도 본인이 시민들이 좀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갖고 농악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좀 입문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읍농악은 훨씬 더 보편적인 음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로 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또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이 한둘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정읍 같은 규모의 시가 농악단을 상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시민의 기대도 있겠지만 외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농악계가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이렇게 특정인 중심으로 농악이 진행되거나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우도농악은 우도농악을 보고 있는 거지, 우도농악에 속해 있는 누구누구를 보지 않는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일부 좀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 시민이 보는 건 우도농악을 보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욕심들을 조금 내려놓고 진정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라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쪽과 관련해서 보충을 좀 답변에서 5쪽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악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문화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저는 그 전문가 단계인 시립농악단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시립농악단이 어떤 우리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어떤 교양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또 지역 경제 또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또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농악이 정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 시내에서 가까운 정읍사 공원 같은 이런 곳에서 뭐 일정한 간격으로 뭐 매주 주말이 됐든 뭐 아니면 격주간이 됐든 일정한 시간에 저는 상설 공연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농악이 즉 문화가 지역 경제와 선순환을 이루고 또 그럼으로써 농악인들이 지역에 대한 기여를 함으로써 농악인들의 자긍심도 커지고 또 지역민들이 농악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렇게 좋게 평가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실예로 제가 그 얼마 전에 금년도 6월 3일 날 정읍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간 신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창농악 보존회에 대한 그 기사입니다. 농악으로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풀어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광대 1894년이라고 하는 상설 공연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 고창농악 현재 고창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 공연 내용은 1894년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실존 인물을 모티브화 해가지고 당시 1894년에 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농악 전용극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농악을 관람을 하면서 물론 그 관람료가 있습니다. 관광객은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은 5,000원입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보면서 또 그 공연장 내에서 다양한 어떤 전통놀이를 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는 또 이렇게 먹거리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또 먹으면서 이게 보고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농악단도 뭔가 이렇게 그 자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을 좀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의 어떤 선순환적인 요소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연들이 저는 시립농악단도 기획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상설적인 공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상설 공연을 해서 문화의 상품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뭐 플러스에 기여하는 것은 정읍 시민이나 저나 뭐 생각이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의회도 같은 생각인데 과연 그것을 상설 공연을 할 만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 평가가 있어야 관객도 있는 거고 또 관객이 있어야 와서 지역 경제에 같이 참여하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주변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 과연 우리가 그것을 공연할 만큼의 내부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도 객관적 판단을 구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시립농악단은 전국에 뭐 순회 공연을 하잖아요.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민선 시대가 되면서 지방 정부의 열악한 그 환경 때문에 그런지 대부분의 다양한 공연들이 거의 무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봐요. 그분들의 의욕이나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러한 여건들 때문에 기량 향상에 좀 소홀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공연에는 당연히 돈을 내고 봐야 되고 우리도 우리 지역 내에서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오는데 대부분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건 다 그냥 공짜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 의식도 그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정읍 시립농악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내가 5,000원이다, 10,000원이다 이걸 지불할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그게 이제 상설 공연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상설 공연하는 것도 상당히 물속에 하마를 보는 것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읍농악이 기초부터 전문 단계까지 고른 성장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적정한 예산의 수립 및 안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답변서 7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심 속에 이 관광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국 다 마찬가지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분 발언을 통해서도 요구를 했지만 현재 우리 정읍천의 경관등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쉽게도 천변로 쪽하고 그다음에 교량들의 정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량들에 대해서는 경관등이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고 또 관리 로드맵을 이렇게 마련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시장인 제 입장에서는 낮에 정읍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극히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정읍 시내의 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경관만큼 좋은 게 없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야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야간 경관 사업을 정읍천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교량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뭐 지금도 뭐 꿀떡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야 되고 또 의회의 입장도 아직 정리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의회의 의견 또 시민들의 생각 또 우리 집행부 안에서 추진하는 뭐 예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정상석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잔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 내 발언을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충 질의서 9쪽과 관련돼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천의 지금 좀 약간 지었지만 약 한 달 전쯤에서 금계국이 굉장히 이렇게 반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굉장히 이게 장관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 금계국이 쭉 다 이렇게 고르게 다 잘 있으면 좋은데 일정 부분들은 이 시내 가까운 곳에도 이 자풀이 많이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없는 곳이 이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정리 좀 하셔서 꽃이 이렇게 고르게 좀 이렇게 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 사실은 이제 간절기가 한 5월에서 한 9월 정도 이렇게 본다면 대체적으로 꽃이 이렇게 다른 철에 비해서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런 야생화를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 우리의 도시 미관을 훨씬 더 아름답게 해서 도시의 격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계국이나 어떤 코스모스 같은 예입니다. 이런 꽃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쭉 지속 반복적으로 심어서 그러면 개화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간절기 때 지속적으로 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조성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금계국은 제가 알기로는 민선 3기 때 집중적으로 금계국을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계국은 금계국만 있으면 자빠져서 못 쓰는 못 보는 꽃입니다. 굉장히 키는 좀 큰 편인데 그 줄기가 약해서 바람에 굉장히 취약한 꽃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 잡초하고 섞여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꽃이 조금 늦게 핍니다. 잡초보다 좀 더 늦게 시기적으로 늦게 피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게 이제 제초 작업한다고 다 비워버리면 이 금계국도 필 수가 없겠죠. 이제 그가 저금천은 아마 금계국을 상당히 민선 3기 때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기의 문제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정읍천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잡초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게 잡초가 나올 때 비워버리면 금계국은 좀 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같이 섞여서 제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올해부터 하는 것은 꽃 향유라고 그거는 좀 가을 초입에 집중적으로 향이 좀 강한 꽃 향유를 조금 심고 있고 또 황금 달맞이 꽃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상서 부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간절기에 관련된 걱정이 있어서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할 건 아니지만 아마 내년 5월 중순, 6월 중순 사이에는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의 라벤더 축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 중에 이렇게 이제 계절적으로 조금 공백이 있는 우리 지역 축제를 그런 형태의 것으로 좀 빈 공간을 조금 메우려고 합니다. 예. 시간이 네, 시간이 다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시간 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는데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마저 하시죠. 네, 질문하세요. 네. 괜찮겠습니까? 네. 예.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을 것 네. 같으니까. 예. 그 호남고 사거리에 대해서 회전교차로 또 정읍고등학교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답변서를 보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호남고등학교 앞에 쪽에 보면 평소에 가서 보면 거가 좌우 3차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갓길에 이렇게 사실 주정차를 할 수 없는데 그냥 상시적으로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불편을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회전교차로는 시기현대아파트 상가 일부와 또 호남고등학교 일부가 면적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만들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원마트 앞쪽으로 해서 그 호남고 사거리부터 원마트 앞쪽으로 해서 이 도로 정보를 만약에 요구를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변에 여유 차선이 조금 있어서 가변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이게 이제 도로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또 법의 규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갈 때는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그 주차장 차가 나올 때 도로로 진입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후면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 주차장을 도로변에 만드는 것은 편리는 하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한 편리죠. 바치는 분한테는 편리하지만 나머지 주행하는 차량들한테는 굉장히 의외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 때문에 이제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좀 법 규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안전의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 그 주변에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그 특정 마트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특정 마트를 찾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인근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지면 그거는 이제 특정 마트를 위한 주차장이 돼버려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저희가 작년도 지방의회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나름 정읍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주신 유진섭 시장님과 그리고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시간이 오나 현재 중식 시간이 다 되어 있으므로 중식을 하고 시정 질문은 계속 이어 나갈까 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